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원래는 처음부터 머신 시연을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 카페쇼나 아니면 엑스포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미 한 분은 유저분이시고 한 분은 이미 구매를 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커피퍽 시뮬레이터 바스켓 사용법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요 스크린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퍽 시뮬레이터부터 해볼까요? 저희가 퍽 시뮬레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0.3mm, 0.2mm예요. 그래서 얘로 하면은 같은 유량의 압력이 조금 덜 나오는 거고요. 얘로 하면은 같은 유량의 압력이 더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추출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이거는 추출을 모방한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 정도 압력에 이 정도 유량이 걸리면은 뭐 얘는 머신에 딱히 뭐 이상이 없다거나 아니면 칼리브레이션이 잘 됐다거나 그런 거를 테스트할 때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얘네를 쓰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압력계에 달린 포터 필터거든요. 네, 이걸로 칼리브레이션을 하고 이제 이걸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칼리브레이션이 잘 들어갔나. 그렇게 하는데 쓰는데, 추출 모방이랑은 좀 달라요. 제가 그러면은 추출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를 하나 추출을 하면은 커피퍽 바스켓으로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표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이 한데, 지금 조금 다를 거예요, 결과가. 왜냐면은 저희가 이 유량 칼리브레이션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량을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는 대로 그냥 믿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안 맞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얘를 사용자가 자기한테 맞게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펌웨어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이제 가정마다 공급되는 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차이가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다음번 펌웨어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 요게 압력이고 요게 유량이고 얘가 온도거든요. 확대를 하면은 지금 압력을 제가 설정을 해놔서 압력은 일정하게 가는데 유량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되면 될수록 물이 더 통과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거나 유량이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압력을 일정하게 걸어 놓고, 그래서 뭐 압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고 그냥 유량만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퍽 시뮬레이터를 쓰면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일정한 압력에서 유량이 막 아까처럼 일정하게 올라간다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뭐 커피 성분이 빠져나온다거나 이래서 뭐 유량이 바뀌거나 압력이 바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얘가 조금 흔들렸던 거는 제가 방금 전에 추출을 하고 퍽 시뮬레이터를 꼈잖아요. 근데 퍽 시뮬레이터가 구멍이 0.3mm라서 엄청 작아요. 근데 거기에 커피 가루가 하나가 딱 끼게 되면은 막혀가지고 유량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또 빠지면은 유량이 올라가고, 그래서 퍽 시뮬레이터 쓰기 전에는 그룹 패드를 한번 헹궈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그거는 그라인더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두 담는 양이랑 그라인더, 그리고 이제 커피퍽 탬핑하기 전까지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더 중요하고, 커피퍽 시뮬레이터랑은 너무 달라요, 이거는. 네.
커피퍽 시뮬레이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고정된 거라서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실제 커피퍽은 진짜 계속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성분이 비게 되고, 네, 그러면서 압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는. 그리고 뭐 커피퍽 시뮬레이터로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분쇄도를 조금 크게 잡으면은 추출이 터지게 되는 거고, 네, 너무 또 조여주면은 추출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거고요. 아, 저희는 절전 모드가 있거든요. 스위치를 따로 끌 필요도 없고 끄시면은 또 안 되세요. 이 절전 모드가 뭐냐면 요 버튼 누르면 되는데, 네, 이렇게 절전 모드로 넘어가는데, 오, 이렇게 밝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그 보드가 두 개가 있어요. AC 보드랑 DC 보드가 두 개가 있는데, DC 보드 역할은 이제 압력을, 전기를 조금만 써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만 그때그때 보내주게 되는 역할이고, AC 보드는 큼직큼직한 것들을 다루는 역할이거든요. 히터나 펌프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AC 보드를 완전히 꺼버려요. 그리고 DC 보드도 뭐 여기 밸브를 열거나 하는 작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태블릿 충전만 유지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머신을 끄게 되면은 태블릿 충전도 안 되니까는 머신은 끄시면 안 되고, 대신 이렇게 절전 모드로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침에 다시 머신 켜시려면 그냥 태블릿 한번 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그룹 패드 컨트롤을 가운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네, 이렇게 켜집니다. 예열까지는 한 5분이면은 네, 됩니다. 네, 근데 예약 모드 설정하시려면은 태블릿 시계를 한국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태블릿 시계가 아마, 이건 한국어로 돼 있구나. 네네네. 그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예약 모드 하면은 네, 자동으로 켜지고요. 설정. 기타에 넣어놨나? 예약 모드 어디? 일단 한글 지원이 됩니다. 언어 바꾸려면은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그거 됩니다. 태블릿 전원 껐다 켜도 접촉이 끊기면 안 됩니다. 혹시 이게 접촉 불량일 수가 있고 예열되는 중이라서 추출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나요? 그러면은 블루투스 리셋을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이게 연결이 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연결이 둘 다 맨 처음에 페어링을 했을 때는 맞아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맞물리면서 튕겼다가 붙었다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리셋은 저희 유튜브 가시면은 영상 있으세요.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온오프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켜지는 시간, 예열 들어가는 시간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한 1년 전부터 가능했습니다. 프로파일 뭐 유지 상승 구간을 두세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뭐 10대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설정에서 세부 설정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3개 있어요. 프로파일이 이렇게 3개. 근데 여기 더하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원하는 대로 터치하면은 원하는 만큼 단계가 나뉘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머신 뒤쪽에 붙일 수 있는 조그만 장치가 하나 생길 거거든요. 별도로 판매를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유저분 중에 한 분이 만드는 거라서, 그거를 부착을 하면은 이제 웹에서 들어오는 거를
거기서 받아서 머신하고 연동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윈도우 버전도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뭐 유선 연결 4개도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네, 유선 연결보다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컴퓨터로도 네, 노트북이 되겠죠.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니까. 아, 유량 조절하면요? 유량 조절하면은 이제 제가 그래프를 봤는데 카페에 올리신 거를 압력을 고정하게 되면은 이제 물 나오는 속도가 후반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유량을 조절해 버리면은 압력이 자기 멋대로 바뀌어도 커피가 나오는 속도는 일정해져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추출 후반에는 이미 커피 성분들이 인간이 빠져나왔으니까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압력으로 밀으면 유량이 점점 빨라지니까 물을 콸콸콸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성분들이 되게 무거운 성분들이고 안 녹는 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더 빠져나오면서 이제 커피 맛이 걔네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커피가 웃긴 게 무조건 후반에 남은 성분이 뭐 맛이 안 좋은 것만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앵간하면은 안 좋은 것만 남는데 근데 어떤 애들은 그렇게 길게 빼야 단 성분들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온도마다 다른 것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먹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그래프 맞추는 것도 재밌기는 합니다. 네, 그래프 맞추는 거는 솔직히 재미로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맛있게 하려면은 네, 이렇게 해보고 먹은 다음에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원하는 쪽으로 더 가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무조건 뭐 후반 성분을 덜 뽑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제 의견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커피가 음식이니까는 무조건 맛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그래프는 그 맛을 좋게 하기 위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도구죠, 도구.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일반 머신에서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일반 머신들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추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맛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큰일을 해야 돼요. 뭐 그라인더 분쇄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막 온도를 바꾼다거나. 일반 머신은 온도 한번 바꾸면은 다시 그 온도로 잡는데 막 5분 10분 걸리거든요. 저희 거는 뭐 바로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리고 그라인더 혹시 어떤 거 쓰시죠? 아, SP2 쓰시는 거. 그러면은 SP2는 네, 싱글 도징이 되기는 하는데 막 넣어놓고 쓰잖아요, 원두를. 그럼 분쇄도 바꾸면은 한 2번 버려야 됩니다. 2잔치를. 네. SP2도 싱글 도징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게 근데 RPM이 느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반 그라인더에 싱글 도징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잔량을 체크를 먼저 해요. 호포에 담아 쓰는 게 아니라 뭐 20g을 목표로 갈겠다라고 하시면은 21g 넣고 갈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물이 몇 g 나왔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차를 계산하면은 그만큼 그라인더 안에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0.1g이 나왔으면 0.9g이 들어있으니까 싱글 도징 하면은 잔량이 그 정도 남는 거죠. 0.9g 정도.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만큼 더 넣는 거예요. 20g 하고 싶으면 뭐 20.9g에서 안전하게 21g 넣던가. 네. 그렇게 하시면은 2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추출 시간은 디센트뿐만 아니라 그냥 커피에서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디센트에서 추출을 뭐 바꾸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 추출을 바꾸는 거 안에 추출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출 시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면서 바꿔야 돼요. 이제 뭐 블루밍 에스프레소라고
추출을 뭐 거의 뭐 50초 1분 이렇게 하는 추출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단계를 5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인퓨전을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제 근데 유량을 4ml로 좀 느리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추출 프리인퓨전을 가하다가 압력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 내부가 꽉 차면은 그 압력이 4바가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일시정지예요. 그래서 일시정지를 30초 동안 하는데 그 일시정지 동안 이 내부에 물이랑 커피랑 계속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좀 더 우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서히 유량을 높입니다. 2.2ml/s까지 올린 다음에 서서히 올리고 그 다음에 2.2ml/s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리셋 템퍼처는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온도를 나중에 높여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8도만 설정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파일을 하려면은 그래프를 예쁘게 빼려면은 그 원래 하시던 것보다 분쇄도를 줄이면 됩니다. 지금 프리인퓨전 4ml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압력이 4바가 되면서 자동으로 유량을 0으로 만들어서 일시정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30초 동안 끌고 갑니다. 30초 되면은 서서히 2.2ml까지 유량 올려준 다음에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분쇄도를 심하게 쪼아놔가지고 이래도 압력이 엄청 올라가네요. 이렇게 하면은 1분 4초 나왔네요. 근데 또 이제 받아진 거는 28.4g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대신 먹어보겠습니다. 네, 크레마도 보시면은 압력이 하도 높았어가지고 크레마도 되게 두껍습니다. 두껍게 안 나오긴 하는데 껌껌해서. 네. 근데 또 이제 추출한 양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시간이 길어도 또 신맛이 살아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그만큼 물이 덜 들어간 것도 있고 이제 그만큼 다른 성분들이 충분히 못 나와서니까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다른 성분도 잘 빠져나오는데 그래도 얘는 압력이 이만큼이라도 붙어 있으니까는 좀 끌려 나온 거지. 압력이 여기서 낮게 들어갔으면은 그냥 좀 시기만 하고 무게는 조금 있는데 뭐 좀 애매모호한 커피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맛을 보면서 그래프랑 같이 파악을 하면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머신이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매장에서는 뭐 원두 여러 개 쓴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량 차이가 크거든요. 결국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서. 이제 저희 머신 매장에서 쓰는 분들 계시는데 한 2매장은 그냥 기본 프로파일 쓰시다가 뭐 다른 원두 여러 개 쓰시면은 그 원두에 맞춘 프로파일 한두 개씩 집어넣으시면서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카페 버전이 없으니까는 카페 버전 나오면은 모를까. 그래서 지금 조금 커머셜 필드에서는 조금 네, 아쉬운 점이 있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로스팅을 해오셨던 분들, 특히 커머셜을 위해서 로스팅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 포커스가 다 기존 머신들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머신을 쓰더라도 추출을 기존 머신처럼 해야 맛이 나오더라고요. 원하는 맛이. 네, 조금 약배전을 하고 좀 다른 커피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걸 해서 조절을 하면서 네, 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블렌딩 같은 거 구매를 하시잖아요.
홈바리스타 클럽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웬만하면은 그냥 8mm로 일자로 미시던가 아니면 뭐 9바에서 또 미시던가,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요런 되게 기본적인 레버 머신 프로파일이거든요. 레버 머신 이렇게 당겼다가 딱 놓으면은 추출이 점점 느려지는 막 이런 건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뭐 압력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 프림 퓨전도 필요 없고 감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프림 퓨전 필요하구나. 이거를 시작을 9바 뭐 12바도 상관없고, 네, 12바로 시작을 해서 0바까지 천천히 맞춰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프로파일이 공유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회사 프로파일은 웬만한 회사가 다 그냥 8mm를 밀고 있거든요. 요새 추세가 뭐 라마르 쪼꼬도 2015년 이후에 나오는 건가? 그 머신들은 다 지글러가 달려 있어서 8mm에, 그래서 그런 것도 8mm에 맞춰져 있고요. 그 로켓 R9인데 매장형 있잖아요. 2그룹, 3그룹. 그런 것도 지금 유저들이 직접 지글러 바꿔가지고 8mm로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8mm로 찍어서 밀면은 웬만한 머신 다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머신들은 프림 퓨전 거는 머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매뉴얼 방식이 심해서 사람 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오늘 아까 전에 올려드린 글 중에 슬레이어 글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슬레이어는 매뉴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프림 퓨전 걸었다가 그 다음에 개봉 추출 들어가는 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1.5mm나 뭐 1.6mm 이렇게 가다가 뭐 직접 수동으로 그냥 9바 찍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수동으로 8mm 찍어도, 네, 슬레이어처럼 나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웬만한 기존에 있는 다 가변한 머신들은 웬만하면 다 수동형이라 가지고, 네, 그거를 뭐 바로 옆에 두고 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시간 입력해서 똑같이 하겠다라고는 되는데, 네, 한 가지 고정된 그런 프로파일은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좀 오래된 머신들 있죠. 아니면 광통형 보일러 한 개짜리 머신들, 그런 거는 막 13mm, 뭐 15mm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머신으로 수출하면은 후반에 막 콸콸콸 나오죠. 초반에는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뭐 20초만 지나도 콸콸콸 나오죠. 네, 유량이 하도 빠르다 보니까. 일단 저희 머신이 어느 정도 프로파일을 짜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출이 원하는 대로 안 간다라고 할 때 수동으로 강제로 걸거든요. 이거를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저 일부러 분쇄도를 크게 한 다음에 추출을 터트리는 양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프림 퓨전을 제가 3으로 걸었거든요. 그리고 4바가 되면 자동으로 끝나서 9바로 밀어주는데 추출이 느리네? 그러면 더 밀어주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이상 못 가죠. 아무리 높여도. 그럼 이때는 더 낮춰줘서 안정적이게 다시 잡아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수출이 아까 전에 뭐 너무 느렸다 하면은 강제로 더 밀어서 빠르게 해줄 수도 있고요. 너무 빠르다 하면은 다시 느리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출을 보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네네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감성으로 사용하시려면은 저희가 기본 프로파일로 드리거든요. 다 0에 맞춰져 있는 거를. 네. 이런 거 보면은
유량이 다 0에 맞춰져 있는데 수출을 시작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수동으로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동으로 조절을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펌프가 돌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떼면은 자동으로 원래 있던 기본 프로파일로 돌아가요. 근데 그 프로파일이 0이죠. 네, 커피쇼 참가합니다. 취소만 안 되면은. 네. 전시회들은 계속 하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아마 그대로 참가할 것 같습니다. 공지 올리긴 할 건데 저희는 티켓 드리거든요. 필요하셨다고 하시면. 네. 전까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종이로 막 드리고 그랬는데 그 번호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질문 더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마 주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2-3주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질문 모아 오시면은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